자, 안녕하십니까. 시청자 여러분들. 돈이 되는 TV의 김민준입니다. 지난주 목요일날 컨텐츠 제작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, 지난주 목요일날은 컨텐츠 제작을 하지 않고, 화요일날 컨텐츠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지난주에 라이브를 좀 진행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오늘 했고요. 오늘은 돈 많은 우리 형, 빈살라망 방안 이미 했죠. 섹터별 지수 전망, 특히나 건설 기계 쪽에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지수를 좀 먼저 봐야 되겠죠. 제가 오늘 이 빈살라만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된 주들을 좀 봐야 된다는 이유는 첫 번째는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냐, 이 이유고요. 두 번째는 건설 기계나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, 좀 넓게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들까지 겹치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. 이런 종목들이 이제 눌림목 구간으로 좀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들고, 유튜브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또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저도 현대 두산의 인프라코어를 추천드려봤는데, 추천드리고 나서 지금 올랐어요. 8,180원까지 올랐는데, 유튜브는 알아서 매도는 하셔야 되고, 내가 가지고 가는데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수익률을 잘 챙기시고, 또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종목은 접근 포인트는 좀 소액으로 2,3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매매 접근 포인트로 수익 청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우선은 지수 모습인데, 지금 나스닥 거래소를 보게 되면 5거래일 정도 계속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. 오늘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지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고요. 그 이유는 FOMC 의사록이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 24일 목요일날 발표가 있습니다. 새벽 4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날 오전에는 재료 소멸로 좀 좋아질 수 있겠지만, FOMC 의사록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연준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그런지 조금 과열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키기 위해서인지 매파적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세이트 루이스 총재라든지 여러 연방은행 총재들, 연준 의원들인데, 제가 봤을 때는 이 FOMC 의사록이 완벽하게 확인돼야지만 조금 더 지수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좀 빠르면 내일 정도가 되겠지만, 내일까지는 좀 관망세가 있을 것 같고, 목요일 정도의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,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고요. FOMC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말로 12월 달에 빅스텝을 밟을 것이냐. 지금 패드워치, 시카고 거래소에 따르면, 패드워치에 따르면 75% 확률로 50bp 인상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연준 의원들이 너무 매파적 발언을 하고, 또 중국이죠. 못된 짓은 계속한다고 이 상하이 봉쇄령에 따른 것을 재미를 좀 들린 것 같아요. 오늘 또 이 이야기가 전해지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고 신흥국 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죠. 상당히 또 빅테크 기업들 조정도 있었고, 우리나라 국내 증시들도 반도체, 자동차, 2차전지까지 조정세가 좀 보이는 양상입니다. 아무래도 봉쇄력 영향이 없다고는 못할 것 같고, 우선은 그러면 주도주들이 좀 내려가는 측면에서 오늘 부각되었던 섹터들이 어디냐, 여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, 코스피 지수 간단하게 언급드리고 가면 21선 테스트까지는 좀 거칠 것 같고요. 제가 봤을 땐 2400선 지지력 테스트, 앞선 컨텐츠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해보시고, 오늘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, K유딜 지수라든지, 밑에 보면 마켓컬리, 두나무, 쿠팡, 2차전지도 좀 보이고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제 사진 때문에 안 보이는데,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첫 번째가 네옴시티 관련주예요. 이제 좀 나올 텐데, 위에 보면 현대건설도 있고, 세아베스틸, 대한전선, 대한땡땡, 도화엔지니어링, 코론글로벌. 오늘 코론글로벌 상당히 좋았고요. 네옴시티 관련 성신양에 인디에프는 안 좋았고, 삼성물산, 대형주 중에서 삼성물산,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, 그 다음에 유신. 오늘 에스엔라이프 디자인이 이것도 조금 부각이 된 것 같아요. 엔터 쪽이긴 한데, 네옴시티가 워낙 지금 덩어리가 좀 크잖아요. 지금까지 보게 되면 정말로 수주가 있는 기업으로 확인된 거는 뉴스프로를 통해서는 한미글로벌 정도입니다. 다른 종목들은 완벽하게 모멘텀으로 조금 올라갔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모멘텀 내지는 기대감으로 조금 올라간 것 같고, 이제 여기서 정말로 직접적인 수주 관계가 있고 이것이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제가 봤을 땐 선별화 작업의 첫 번째 키일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후발 주자들,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건설 기계만 올라간 건 아니에요.
실질적으로 뭐 수소 파트도 좀 부각이 있었고 엔터도 약간 좀 부각되는 것 같고 뭐 어제는 또 5G가 좀 부각됐습니다. 뭐 네옴시티 안에 당연히 고속철도도 놔줘야 되고 뭐 5G도 당연히 필요하겠죠. 고속철도에 관해서 뭐 현대로템도 좀 부각이 된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. LS 전선 아시아도 있고 오늘 JNK 히터도 1% 정도 올랐는데 또 아람코의 그 이제 지금까지 협력 관계가 있었고 수주 내역이 있었던 S&T 굴프라는 게 있습니다. 사우디 쪽에 있는데 그 또 자회사죠. S&T 에너지도 오늘 4%대 반등이 있었는데 종목들을 하나둘씩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우선은 한미 글로벌인데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세요. 이제 뭐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알겠다. 그리고 추정 실적까지 끌어다 쓴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생각을 하시고 있더라고요. 지금 소형 종목인데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내년도 추정 실적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. 올해 268억, 내년도도 366억. 여기 추정 실적은 분명하게 다 끌어다 썼고요. 주가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주가가 뭐 이제 1차 파동, 2차, 3차 후에 큰 조정폭이 나오고 있어요. 아마 3만원대 조정각을 저도 좀 보고 있고 다른 분들도 좀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거기까지 흘러내리지 않고 20일선은 뭐 깨져서 내려갔고 오늘 주가 반등이 나왔어요. 여기서 다시 한번 네옴시티가 부각되면서 단기 반등세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. 한미글로벌은 수주 계약을 따놓은 상태입니다. 실질적으로 금액의 규모는 확인을 해보시고요. 제가 봤을 때 근데 지수가 오늘 좋지 않은 국면에서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관련주가 좋았단 말이죠. 그래도 지금은 조금 더 60일선 지지력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주가 흐름이 이제 올라갈 때 무난하게 올라가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처음에 21선에서는 당연히 반등이 안 나왔어요. 주가 반등이 안 나왔는데 그 다음 선에 60일선에 아직 도달을 안 왔는데 리바운드가 좀 나왔단 말이죠. 근데 오늘 완벽하게 5일선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. 그러면 조금 더 차라리 기다려서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가 버리면 버리는 게 맞고요. 접근 포인트가 나오지 않습니다.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진입 타점을 칼같이 잡는다는 게 좀 어려운 국면이 있죠. 여기서 내일 만약에 주도주 쪽에서 좀 올라간다. 내일과 모레 제가 봤을 때 내일도 시장이 아까 좋지 않다고 좀 말씀드렸으니까 목요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목요일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, 자동차, 뭐 신재생 파트가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나 네옴시티 관련된 주들은 좀 실익 공산이 크거든요. 그럴 때 이제 61선까지 지지력 테스트를 좀 받는다면 아마 캔들이 이렇게 밑에 조금 만들어지는 연출이 될 겁니다. 여기서 3만원대 지지력 테스트를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보시게 되면 유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61선에서 지지력을 확실히 좀 받았는데 네옴시티 관련된 주들이 제가 봤을 땐 쉽사리 매기나 수급이 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올라갔는데 바로 V자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기관 횡보로 좀 가다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기관 횡보가 조금 더 유력해 보여요. 왜냐하면 5거래일 조정을 받을 동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들이나 네옴시티 관련된 주들은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크지 않았습니다. 특히나 건설기계 파트는 크지 않았어요. 이따 뒤에 건설기계를 좀 볼 텐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네옴시티 관련된 주들 건설기계가 또 있고 건설이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기대감이 있는 건설기계주가 또 있습니다. 약간 틀려요. 지금 실례로 하나 좀 예를 들어드리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기대감주들은 겹치는 게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 정도고 뭐요 세연 탄메탈, 현대 에보다임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 유신 겹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현대 건설기계 그 다음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 있는데 현대 건설기계나 현대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에는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. 그렇다고 네옴시티하고 완전 배제되느냐? 그렇지는 않거든요. 그러면 지금 주가 흐름을 좀 잡아갈 때 기존에는 한미글로벌 유신이 좀 이끌었다면 차라리 내가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뭐 수소파트라든지 5G라든지 철도, 뭐 데아티아이라든지 현대로템 등 후발주자 공략을 해 나가는 게 아니라면 자 주가 좀 볼까요? 아직은 여기가 더 해볼 만한 보이거든요. 이 현대로템 주가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
주가 조정을 받았을 때 아까 한미글로벌 보시게 되면 제가 60일선까지 확실하게 좀 내리는 과정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현대로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. 실질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더 받았거든요. 네. 여기도 마찬가지죠. 우리는 60일선을 내다보고 있지만 3만원 정도를 조금 더 조정을 받았어요. 뭐 이평선은 조금 올라올 테니까 제가 한 22,000원까지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러면 60이동 평균선과 120이동 평균선 사이에서 조금 매집을 해 나가면 3분할로 단가가 2만 몇천 원대 맞춰질 거란 말이죠. 그러면 최근에 움직임을 좀 보게 되면 종목들 올라간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현대로템도 결국은 주가가 가격 조정을 받고 잘 가다가 최근에 철도 부각이 되면서 120일선에서 지금까지 반등 요소 나왔어요. 그런데 가격을 보게 되면 23,000원에서부터 29,000원까지 반등이 나왔거든요. 결코 작지 않죠. 20%가 넘는 반등이니까 이 부분처럼 접근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한미글로벌이나 유신 쪽도 제가 봤을 때 좀 좋아 보이고 단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. 우리 시청자분들이 현대로템은 철도의 후발주자지 않느냐 네옴시티 관련해서 요런 포인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굳이 갔던 종목들 뭐 한미글로벌이나 유신이 완전히 가격 조정을 받는 모습을 기다리는 것도 괜찮지만 뭐 지금 유신으로 따지면 62동 평균선부터 120동 평균선까지는 33,000원 에서 한 4만원에서 33,000원 사이가 되겠네요. 요 라인 정도가 되겠죠. 여기를 잡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후발주자 부각들이 더 많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제 어디까지나 뭐 주관적인 생각이겠습니다만은 오늘 최근에 현대건설 기계를 보게 되면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가팔라요. 그 이유가 뭘까? 물론 실적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연간 실적이 뭐 내년에도 나쁘지 않은 쪽인데 밸류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된 것 같아요. 현대건설 기계는 아직도 밸류가 10배가 채 되지 않고 PBR도 1이 되지 않는 이고 그 다음에 배당도 어느 정도 있고 하다못해 좀 무겁다고 일컬어진 제가 추천드려본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도 지금 마지막 남은 360일 이동평균선에 안착을 했어요.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한 8,500원 정도까지는 반등 여력이 조금 보이는데 제가 추천드렸을 때는 7,000원대 초반이었거든요. 7,100원, 2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아직도 상승폭이 좀 남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후발주자 쪽에서 부각이 덜 된 섹터들 뭐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 보입니다. 실례로 네옴시티 관련된 중에서 선별적으로 먼저 갔던 대한전선이 있는데 여기도 네옴시티 관련주거든요. 이 종목이 1,300원부터 약간 부각되면서 2,000원 가까이 올랐어요. 네. 거의 50% 60% 가까이 올랐는데 조정폭이 나왔거든요. 이런 걸 좀 지켜봤을 때 이때 당시에 유신이나 한미글로벌이 가고 있었냐? 그렇지 않거든요. 여기는 조정받고 있었고 다시 이제 대한전선이 모멘텀으로 묶이기 시작하면서 올라갔단 말이죠. 그러면 후발 주자가 좀 유리한 것 같아요. 수소 파트도 잘 가다가 JNK도 마찬가지, 두산표셀도 마찬가지, 뭐 수소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. 두산표셀은 조금 요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. 수주가 오늘도 들려왔죠. 어젠가요? 3,460억, 80억 정도, 약 3,400억 정도 수주가 나왔습니다. 수주들이 계속 쌓여가는 것들은 나중에 캐시카우 역할을 분명히 하겠죠. 뭐 부생수소냐 수소 연료전지냐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루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후발 주자들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유신 한미글로벌 외에도 가는 측면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 후발 주자를 고르거나 아니면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덜하거나 현대건설기계, 현대두산인프라코, 현대두산인프라코 좀 볼까요? 여기도 밸류가 8배밖에 되지 않습니다.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거든요. 물론 유동주식수는 좀 많기 때문에 무거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모멘텀이 없을 때 굴삭기 매출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도 이 주가가 15,000원까지 뻗어줬거든요. 지금은 경기 침체 국면을 생각하더라도 좀 상승폭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덤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기대감이 있는 데다가 네옴시티까지 살짝 묻어주면 더 폭발력이 있을 것 같고 이제 다음 후발주자가 어디가 될 것이냐 여기를 이제 좀 찾아보는 것 같아요. 5G를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이노바이러스 같은 거
어제 반등 모습이 좋았는데 오늘 들고 온 이유는 오늘 안 빠졌어요. 실질적으로 지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아래 꼬리를 달고 좀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후발주자로 좀 부각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32,000원 11% 정도 뭐 더 가면 34,000원 정도까지는 반등 여력이 있지 않을까. 물론 여러분들이 소액 매매를 하는 건 선택의 몫입니다만은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네옴시티 관련주일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기대감까지 묶여있는 종목으로 선택을 하되 그러면 건설기계 파트가 될 거고 뭐 진성TC, DY파워, 두산박해, 현대건설기계, 현대두산인프라코 쪽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덜한 쪽을 좀 골라가고 아니면 새로운 섹터들 조금 네옴시티하고 뭔가 약간 옷깃만 스쳐도 올라갈 수 있는 후발주자 섹터들 중에서도 매기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 대표적으로 지금 5G가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전선적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네. 한 종목을 좀 볼까요? LS전선 아시아인데 여기도 지금 주가가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약간 거래량이 한번 터지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주가 리바운드 과정은 8,000원만 넘어가면 좀 써질 것 같아요. 이러한 종목들을 조금 더 후발주적으로 연구를 해본다면 네옴시티나 또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 관련 기대감주까지 같이 묶여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상승폭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건설기계 파트를 집중을 좀 하시되 그 중에서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없는 종목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후발주자 탈 때는 아까 5G라든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LS전선 아시아들이라든지 아무래도 네옴시티가 지금 지수가 오르게 되면 여기서 지수를 끌어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눌림목 들어갈 공산이 크거든요. 그러면 그 눌림목 때 잡았을 때는 퍼포먼스가 좀 좋은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기라고 모레 정도 주도주 쪽에서 제가 봤을 때는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. 뭐 2차전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신재생 쪽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쪽이 좀 빠질 거란 말이죠. 그때 조정폭을 잡아가지고 매매 포인트로 좀 올라가는 게 좀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속적으로 부각이 계속 될 겁니다. 쉬었다 가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. 오늘 제가 종목 뽑아드린 거 뭐 LS전선 아시아라든지 현대두산인프라코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 중에서도 아까 이노와이러스 이런 섹터까지 조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다음 컨텐츠 목요일날 만나도록 하고요. 여러분들 돈이 되는 TV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시고 실시간 라이브 뭐 일요일날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. 그때 여러분들과 또 허심탄회한 이야기 나눠보고 이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.